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당신이 꽃이라면 결국 피어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속인다고 해도 당신이 옳다는 사실을 굳이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세상이 결국 알아줄 날이 올 테니까. 증오는 사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고통은 기쁨이 되어, 다시 실패는 성공이 되어 당신 품에 뜨겁게 안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별이라면 결국 반짝일 것이고, 당신이 꽃이라면 곱게 피어날 것이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기에 아름답다. 힘은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제어하면서 더 세진다. 괴테. 부산의 한 태권도 관장이 행인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관장이 맞는 모습을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들과 다음 수업을 위해 등원하던 아이들, 동네 주민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장은 막거나 피하며 그를 끌어안고 제어하려고 했을 뿐 주먹을 휘두르거나 공격은 아예 하지 않았다. 분명 모두가 아는 실력자인데 왜 공격을 하지 않았던 걸까? 이에 관장은 맞서서 싸우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다. 저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상대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관장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될 것 같아 화는 났지만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습니다. 한번 상상해보라. 때리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아이들 앞에서 태권도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렸다. 덕분에 그는 얼굴에 타박상과 입 안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장 빛나는 결실을 하나 맺었다. 그가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상대를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우리 관장님은 왜 안 때리냐? 라며 울먹였지만 이내 그 아이들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눈앞에서 배우며 태권도라는 전통 무술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힘을 쓸 때는 써야 한다. 소중한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하지만 단순히 강한 힘을 자랑하거나 개인적인 통쾌함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힘은 가치를 잃게 된다. 어느 쪽이 더 아이들을 위해 좋은 것인지 또 현명한 선택인지 깊이 생각하며 때리거나 맞서지 않고 경찰이 올 때까지 무사히 행인을 보호까지 하면서 시간을 꾼 관장의 선택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권력도 재물도 모두 마찬가지다. 권력은 쓰지 않을 때 더 고귀하게 자신을 빛낸다. 온갖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언제나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힘을 갖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 힘을 제어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부모라면 글을 써야 하는 18가지 이유. 1. 어른은 단어를 골라서 쓰는 사람이다. 2. 글을 쓰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한다. 3. 힘든 마음을 글로 쓰면 조금씩 사라진다. 4. 되고 싶은 자신에 대한 글을 쓰며 현실이 된다. 5.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6. 두렵고 불안한 삶이 차분해진다. 7. 재미없고 지루했던 삶에 흥미가 생긴다. 8. 내 삶의 전문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9. 나 자신에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0. 자신을 사랑하며 희망을 품는 방법을 배운다. 11.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12. 내가 쓰면 아이도 쓰게 되므로 모두가 성장한다. 13.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14. 후회를 절반으로 기쁨은 2배로 늘릴 수 있다. 15. 사랑하는 아이와 보낸 오늘 하루에 대해서 쓸 수 있다. 16. 잔소리가 줄고 한마디 한마디가 농밀해진다. 17. 모든 것을 글로 쓰는 덕분에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된다. 18. 쓰는 만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자를 위한 7가지 조언. 1.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최소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게 뭔지 확인할 수 있다. 2.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는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거기에 쓸 에너지를 아껴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에 투자하라. 3. 요즘 잘 지내고 있나? 라고 가끔 안부를 묻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자. 그는 가끔 당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주 당신을 생각하며 가끔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4. 타인을 아는 사람은 똑똑하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 지식은 타인에게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오해와 소문에 연연하지 말라. 그것들은 결국 사라진다. 남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분투한 나날들이다. 6. 많은 사람이 축하에는 인색하지만 불행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위로한다. 마치 그 사람의 불행을 기다린 것처럼 말이다. 당신은 축하도 위로도 모두 적극적으로 해보라. 앞으로 맞이할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7.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왜 자꾸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 힘들게 하나? 당신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신을 향한 용기다. 자신을 굳게 믿고 자신의 길을 가라. 당신은 점점 아름다워질 것이다. 당신은 늙는다.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굳이 익어간다거나 진해진다고 말하진 않겠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당신은 30살보다 40에 더 아름다워지고 40보다 50, 60에 더 근사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고민하거나 희망과 믿음을 잃지 말라. 젊지 않지만 아름답고 또 젊지 않지만 근사하다. 당신은 사는 내내 아름다움을 간직할 것이다. 그대 자신이 보낸 나이와
세월까지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점점 아름다워질 것이다. SNS에서 결국 글쓰기로 자기 브랜드를 갖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 1. 댓글과 좋아요에 아예 신경 쓰지 말라. 누가 모를까? 쉬운 일 아닌 거 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거 신경 쓴다고 댓글이 하나 더 달리는 것도 아니고, 댓글이 하나 더 달린다고 당신 글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2. 대댓글에도 신경을 쓰지 말라. 항상 기억하라. 지금 중요한 게 뭔가? 대댓글을 쓰는 게 지금 당신의 최고 목표인가? 아니면 좀 더 좋은 글을 쓰는 게 목표인가? 늘 혼란스러울 때는 순간이 아닌 영혼을 보라. 3. 다만 진심으로 소통하라. 좋은 글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댓글로 인사를 하고 축하할 일과 슬픈 일에도 가서 축하하고 위로하라.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소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다. 다만 진실하라. 4. 키워드나 알고리즘은 생각도 하지 말라. 키워드나 알고리즘은 정말 하나도 신경 쓰지 말라. 그냥 당신은 계속 써라. 요즘 유행하는 주제로 글을 써서 방문객을 모으겠다는 생각도 접어라. 그렇게 온 방문객은 결코 당신의 독자가 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써야 할 글을 계속 써라. 5. 승자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쓰는 나를 유지하는 일이다. 세상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정말 많다. 하지만 끝까지 쓰는 사람은 소수다. 좋아요나 댓글, 알고리즘이나 방문자,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당신이 계속 쓴다면 결국 당신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독서, 글쓰기, 사색, 루틴, SNS, 브랜딩, 성장, 성공. 너무 어린아이에게 친절과 양보를 강요하면 평생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게 됩니다.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친구한테 친절해야 한다고 했지. 친절과 양보는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조금 먼저 태어났을 뿐, 결국 모두가 같은 아이일 뿐인데 형이라고 양보하려고 하고 동생이니까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말이 과연 아이에게 통할까요? 사실 친절과 양보는 어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아직 친절이나 양보가 뭔지도 잘 모르는 아이에게 그걸 강요하면 오히려 압박이 되어서 영문도 모른 채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원하지 않지만 어릴 때 강요받은 대로 친절을 베풀고 정작 자신은 답답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끝없이 양보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거절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보와 친절을 강요받아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하나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더 친절하게 양보도 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땐 강요보다는 이런 말로 아이 스스로 생각한 것을 스스로 행동하며 자연스럽게 친절과
양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면 됩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8가지 말을 익숙해질 수 있게 낭독과 필사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필기 도구가 없다면 댓글창에 필사를 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언제나 찾는 자의 것입니다. 1.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2. 무엇보다 네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 3. 저 친구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4. 네가 이런 상황일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5.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도 도울 수 있어. 6. 양보와 친절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에서 나와야 빛나는 거야. 7. 엄마, 아빠는 네 의견이 가장 궁금해.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8.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렴.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 아마 당장 이런 고민으로 머리가 아픈 부모님들이 많을 겁니다. 형제가 매일 다투고 싸웁니다. 양보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아요. 친구들이랑 관계가 좋지 않아요. 공공장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위에 소개한 8가지 말을 들려주며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는 어느 문제점 하나만 해결하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된 아이는 자기 삶에서 내린 양보와 친절의 정의를 실천하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중심이 딱 잡힌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적절한 말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럼 내일부터 바뀔 겁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바꾸지 마시고 스스로 가치를 느껴서 바뀌게 해주세요.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책 육아, 홈스쿨링 부모교육, 자녀교육, 7세, 8세, 9세, 초등학생,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3 대의 자녀와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변에 존재합니다. 없는 것을 애써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발견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말이 너무 많은 부모는 아이 입을 닫게 하고 주관이 없는 부모는 아이를 흔들리게 하고 강압적인 부모는 아이를 약하게 만든다.